예, 파트 6입니다. 예,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 numer란 단어가 number란 뜻이죠. 그래서 보면 numeral, 이게 숫자의, numerical, 이게 숫자를 얘기합니다. 또 똑같은 단어예요. numeral도 숫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숫자. 그 다음에 numerous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OUS가 많은 거죠. 그럼 수없이 많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innumerable은 무슨 뜻일까요? numerous가 많은 거면 innumerable은 뭐예요? 하나. 그쵸?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CF 써놓은 게 이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value가 뭐죠? 가치죠. valuable이 뭐죠? 가치 있는 이죠. 근데 마치 invaluable이 붙으면 뭐 같아요?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반대말 아니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은 valuable보다 더 강한 겁니다. 왜요? 왜 더 강한가 하면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나한테 물어봐요. 한나 목숨이 얼마야? 그럼 뭐라고 해요? 한나가요. 작년에는 물가가 좀 싸서 4만 원인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격으로 합니까? 제 목숨은 가격이 없어요. 그럼 공짜란 뜻이에요? 아니죠. 뭐죠?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무지 소중한의 뜻이겠죠. invaluable과 priceless가요. 그럼 가치가 없는 건 이겁니다. valueless. 이게 무가치한의 뜻이에요. 이게 반대말이고 나머지 invaluable하고 priceless는 그렇죠. 무지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numerous도 많은 거지만 innumerable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뭐랑 똑같죠? count가 돼야 안 돼요. countless, 셀 수가 없이 많은 겁니다. countless하고 동일하는 거예요. 됐죠? 뿌리란 뜻입니다. R-A-D, rad요. 뿌리예요. 그러면 이 eradicate는 뿌리를 어디로? 바깥으로. 뿌리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동의어가 뭐죠? root를 어디로? 밖으로. root out 또는 uproot. 뭐 하는 거죠? 뿌리 뽑다, 근절하다 이 뜻이 eradicate, eradication이에요. 또 우리가 radius가 여기가 뿌리가 되는 뼈가 있어 전골. 우리가 조인트 까인다고 그러죠. 이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뼈가 radius라는 의미가 있고 더 많이 쓰는 건 원의 길이를 넓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길이가 뭐죠? 이것만 알면 우리 원의 크게 알 수 있죠. 이 파이 R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쓰는 게 radius예요. 그리고 이렇게 OUS로 끝나는 where어는 복수형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I 붙여서 만듭니다. US로 끝나는 명사형은 where어라서 복수가 어떻게 된다? I로 변한다. 뭐 있죠? Dineus, genii, alumnus, alumni. 그렇죠? fungus, fungi, focus, foci, alumnus, alumni 이런 것들이 radius, radii 이런 것들이 where어입니다. 됐어요? 복수형이 I를 붙인다고요. radius의 복수형이에요. radical 이게 무슨 말이죠? 뿌리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뿌리를 근이죠. 뿌리 근자입니다. 근본적인. 여러분 어떤 원리 원칙의 근본을 추구하는 사람, 기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근본적이라는 건요. 과격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radical이 명사로 쓰면 radicals 그러면 근본주의자나 과격이나 급진주의자들을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급진주의자, 과격주의자, radicals. 그래서 우리가
기본 기초라는 단어가 뭐가 있죠? fundamental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Muslim fundamentalist가 뭡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죠? 교조주의자들. 그죠? 굉장히 과격단체를 얘기하는 게 radicals예요. 그 다음에 radicalism, 근본주의, 과격주의를 얘기하고요. 식물 중에 뿌리를 먹는 게 있어요. 성은. 뿌리를 먹는 게 뭐죠? 뿌리 먹는 식물. 그렇게 어려운 단어, 연근 저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쵸? 연근은 모르겠 연근 외국에서 먹나요? 외국 애들 안 먹는 것 같은데. 뿌리, 우리가 고구마는 스윗 포테이토잖아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생각을 하고. 또 뭐 있죠? 뿌리 먹는 거. 우리 김장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쵸? 무요, 무. 무요. 알죠? 무 알죠? 뭔지요? 무 어떻게 써요? 무? 아니, 무예요? 무예요? 무요. 무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무? 사투리인가요? 무. 그렇죠? 이게 뿌리 먹는 게 무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어는 아닙니다. 이 정도만 보고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이상 확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로드나 로스예요. 요거의 어원이 다 뭔가 하면요. 동사로요. 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발음할 때요. know가 아니고요. 그냥 know예요. know. G 발음 안 나고 know 이렇게 발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know. 이게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한국말. 갈다? 각다? 이 기억이 발음이 나요? 그 발음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발음 안 하고 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각다. 이 발음이 다 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발음할 때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리을 기억을 다요? 그알다 이래요? 그알다? 어차피 영어 시간이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막 갉아먹는 거 있죠? 그쵸, 그게 낫네. 이렇게 쓰면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잘못.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거 아니잖아. 먹다 이렇게. 그럼 이게 먹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원래 발음은 각다가 맞아요? 네. 각다가 맞답니다. 각다가. 아이씨. 구호 공부를 해야겠네요. 각다. 이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든요, 막 갉아가지고 그걸 떨어뜨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나 비, 물, 이런 것들이 침식하는 거. 침식하다, 그쵸. 떨어뜨리다, 이게 일로드예요. 알겠습니까? 일로즘, 침식. 그리고 갉아먹는 거를, 그쵸. 본성으로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계속 긁어요. 설치류. 그쵸. 우리가 보통 설치류란 말도 많이 쓰지만, 보통 이 설치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쥐죠, 쥐. 그쵸, 쥐. 저는 쥐 정말 싫거든요. 쥐 좋아요? 싫죠? 근데 요즘엔 그래도 쥐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쥐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자주 못 보죠? 자주 봐요, 보면? 어디서 봐요? 어느 동네 살길래 쥐를 자주 봐요? 전 옛날에 큰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큰 집에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왜? 시골 가면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학 때 그죠? 부모님이 시골 가라 그러면은 가서 노는 건 좋은데 가면 쥐가 너무 많아서 제 기억으로는 큰 집이 제가 어렸을 땐 정말 그 집이 옛날 집이었던 것 같아서 그 사촌 형들은 또 쥐를 안 무서워해요. 막 쥐 꼬리다가 막 돌리고 놀고 더 황당한 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천장을요 이렇게 그 네모나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네모를요 이렇게 네모해서 요 반쪽을 칼로 잘라내요 이렇게. 그리고 요만큼을 해서 거기 네모나게 짜는 거에 이걸 접었다 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새벽에 잠이 들면은 밤중에 막 쥐들이 천장에서 막 운동회를 열죠. 그러니까 이게 부비트랩인 거야. 기가 지나가다 이거 잘못 잡으면 이게 툭 하고 꺼지면은 툭 떨어져요. 그럼 자다 일어나서 쥐 잡아서 죽이고 또 잡고. 그래서 전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기 너무 싫고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막 손으로 잡고 손으로 때려 죽이고 막 그래서 정말 싫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 저희 큰 집이 그 훨씬 더 잘 살죠. 왜냐면 제가 큰 집이 어느 쪽인가 하면 용인이에요. 여러분들 용인 사는 사람 많죠.
제가 어렸을 때도 용인이 시골이었어요. 막 큰아버지가 달구지 해가지고 애들 태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거기서 막 그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변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서울 시내보다 더 화려하게 바뀌었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한 번은 그 저희 큰 집에 그 근처에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삼형제가 첫째랑 둘째는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다 서울 가서 잘 살았습니다. 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막내가 약간 머리가 모자라서 부모님이 그랬대요. 그럼 얘는 먹고 사는 게 걱정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내과 근처에다가 땅을 크게 하나 사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다 뭡니까? 막 개 키우고 개 잡고 이런 걸로 먹고 살려고 해준 거예요. 그렇죠? 공부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첫째 둘째는 다 서울에 가서 살고 막내만 그 아버지가 사는 데서 개 잡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이요. 막내가 재벌 됐죠. 그 큰 땅 샀던 데가 뭡니까?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 단지 들어온 바람에 그 막내만 BMW 몰고 다니고, 그쵸? 첫째, 둘째는 되게 힘들게 살고 있죠. 그쵸? 그 되게 웃긴 게, 거기가 재개발되길래, 배운 게 없잖아요. 재개발되길래 그걸 엄청난 큰 돈을 주고 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았어도 할 게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또 뭐 했어요? 더 크게 그 개농장 하려고 옆에다가 더 크게 또 땅을 산 거야. 근데 살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막 무지막지하게 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로렌트, 설치류입니다. 그렇죠? 설치류.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 타임지에 지난 미국에서 50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번 방법에 대해서 50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뭐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네? 주식? 투자? 뭐야? 너무 놀랐던 건요. 50년 동안 한 번도 그 방법이 바뀐 적이 없대요. 상속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매년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을 통계를 냈는데 방법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상속. 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몰아서 한 큐에 몰아주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설치류. 어쨌든 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덴티사이드가 kill, cut, 죽이는 거예요. 설치를 죽이는 약. 무슨 약이죠? 쥐약을 얘기합니다. 쥐약. 그리고 여러분 설치류는 왜 긁는지 아세요? 왜 갈가대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빨이 길어서. 이빨이 점점점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찮게 하려고 귀에 거슬리게 하려고 깎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윗니빨이 자라서 그냥 놔두면은요 아래턱을 뚫어버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윗니빨을 마모시키려고 아무거나 계속 긁어대는 게 설치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왜 이상을 쓰는데요? 상상하지 마세요. 뭐 상상을 합니까? 그렇죠? 컬러드는 CO는 together 함께죠. 그러면 갈가내는데 아까 이거는 바람이나 그렇죠? 그 물이 겉을 떨어뜨려내는 건데 콜로드는요 몽땅 다 덩어리가 전체가 다 갈가서 떨어져 버려요. 뭘까요? 녹이 쓰는 겁니다. 부식하는 겁니다. 부식은 누가 이렇게 마모시키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저 안에서부터 다 갈가내서 떨어지죠. 그래서 부식하다. 콜로드 부식시키다. 컬러시브 부식성이. 됐죠? 녹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어원은 아니에요. 그냥 로우란 단어 알아요? 로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이렇게 무슨 남학생들 무슨 이거 프로레슬링 얘기하는 그 로가 아니고요. WWF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날것의 있는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단어가 원래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크루드요. 이게 있는 그대로, 천연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여러분, 천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거면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이요. 전혀 가공되지 않고 태어나서 뭡니까? 자연의 정글에다 던져놨어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럼 걔가 어떨까요? 인간다울까요? 짐승다울까요? 짐승다울겠죠. 그래서 크루드는 천연의 날것의 이런 뜻이라서 크루드 오일. 그건 무슨 기름? 원유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리파이너리에서 뭡니까? 뭐 가솔린, 케라신 이렇게 정유하는 거죠. 정제시키는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그래서 사람이 루드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무리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련됐고 교양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제해서 가다듬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례함. 그다음 루디먼트는요. 가장 있는 그대로서 기초, 기본. 루디먼트리,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일루다이트는요. 어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태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초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알아요. 해박한, 박식한, 학식이 있는. 이게 일루다이트입니다. 기초적인 거 이상을 아는 거니까. 벗어난 거니까요. 됐어요? 옛날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렇게 했어요. 현대사회에서 물론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현대긴 하지만은 인간들이 사회에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성인이래요? 쉽게 얘기했어요. everything에 대해서 something을 알고요. something에 대해서는 everything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지성인이래요. 말은 굉장히 쉽죠. 실제로 하려면 연락 빡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everything에 대해서 something을 하는 건 뭐죠? 모든 분야에 대해서 something, 기초적인 건 알아야 돼. 기본은. 굉장히 교양 있는 거죠. 그리고 something, 자신의 전공 분야. 그렇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everything,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성인이래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만 하면 됩니까? 현대사회에서는. something에 대해서 everything만 알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everything에 대해서 something을 하는 건 너무 빡세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something에 대해서 everything 알기도 빡세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도 빡센데, 그렇죠? everything에 대해서 something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뭔지 알겠죠?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지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vain의 뜻이요. 원래 그 empty,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공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vain이라는 단어 많이 뜻이요. in vain 그러면 헛되이, 헛수고로 즉 nothing이에요. come to nothing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ain이 무슨 뜻이죠? 헛수고의 또는 허황된 또는 허영의 이런 뜻이 vai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vanity 그건 뭐죠? 허영심과 그렇죠?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vanity입니다. 그렇죠? 밑에 다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허영심, 공허함이에요. 그러면 이 vaniscent는요. 휙 하고 사라져서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empty out, 텅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덧없이 사라지는. 이 단어와 비슷한 것 중에 이런 단어 있어요. fleeting, 이게 휙 지나가 버리는. 또는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ephemer, ephemer가 뭔지 아세요? ephemer? ephemer? 하루살이에요. mayfly, 5월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mayfly, 하루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형용사로 ephemeral,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덧없는 겁니다.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휙 지나가는 거. 이게 evanescent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단어를 강조하는 건 이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이 위에 있는 vanish가 사라지다고요. 밑에 있는 게 추방하다예요. 근데 왜 적었는지 알겠죠? 요 스펠링 하나 틀리는데, 요 스펠링 하나 틀리는데 의미가 되게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억하면 쉽죠? 여러분 이 단어 알지 않아요? van. 이게 뭐죠? 금지죠. 그렇죠. 유승준 금지돼 있죠. 뭐 하는 게 금지돼 있죠?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금지돼 있죠. van. 추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van은요, vain. 그렇죠? 어떤 게 있다가 펑 하니까 거기에 연기만 자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vanish. 그렇죠? 있던 게 뻥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vanish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두 개 안 헷갈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vince, convince, convincing, convict, conviction, evict, victory, victim. invincible.
보세요. 여 어원은 빈스하고 빅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의미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show, 보여주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conquer,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봐야 돼요. evince는요. 밖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evince, 감정을 드러내다 표출하다가 evince예요. 자신의 감정을 evince, show, 보여주는 거예요. convince는요. 그렇죠? 모든 걸 보여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증거를 보여줬으면 어때요? 상대방을 믿게 하고, 그렇죠?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게 convince입니다. 그래서 convincing, 설득적이고, 그렇죠? 믿음을 주는 convincing.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동사로 확신을 주다는 뜻이죠. 확신을 주다, 믿게 하다. 이 convict는 동사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죄 확정하다는 뜻입니다. 유죄 확정하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틀려요. 그렇죠? 이거는 확신시키다, 유죄 확정하다인데 물론 이거는 명사로 전과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죄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수. 그래서 ex-convict로 하면 전과자가 되거든요. 전에 죄수였던 사람. 그러면 이 conviction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거예요. 첫 번째, 명사할 때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의미도 있어요? 유죄 확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명사형이 둘 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convince의 명사형도 conviction이고요. convict의 명사형도 conviction이에요. 그래서 확신과 유죄 확정이라는 의미를 다 가져요. 그 다음에 evict, 이거는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축출하다. 그 다음에 victory, 내가 지배했어요. 그럼 뭐죠? 내가 점령했으면 내가 승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지배했으면 그 지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뭐죠? 희생자, victim이 되는 거죠. 내가 승리했으면, 내가 그렇죠? 무찔렀으면 그 무찔른 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희생자. invincible, 그렇죠? 누구도 나를 vince,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뭐죠? 무적의. 그래서 이 뒤에다가 무슨 단어 많이 붙여요? fleet, 이거 많이 붙이죠. 그럼 invincible fleet, 무슨 함대? 무적 함대. 어느 나라? 영국이에요? 아마다, invincible 아마다라고 얘기하고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 그렇죠? 원래 그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세계 지배 함대가 invincible fleet.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축구팀 보면 무적 함대가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의 축구팀 같은 거 얘기해 무적 함대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에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가졌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invincible. 제가 많이 쓰는 아이디예요. 제 그 아이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lucubrate라는 단어가 가장 많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많은 게 invincible이에요. 제가 쓰는 아이디 중이에요. 그렇죠? lucubrate라는 단어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 luke가 아까 우리가 lucent, 그렇죠? translucent 할 때 그 빛이에요.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밤새워 공부하다. 한자로 따지면 형설지공하다. 그렇죠? 반딧불에 비추어 책을 보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lucubrate요. 단어 매력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invincible.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나는 할 수 있어. 원래 한국어도 한국에서도 어디 회사 같은 데나 그 이렇게 면접 볼 때 전형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영어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invincible이라는 아이디를 갖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전에 영자신문사에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면접 볼 때 영어 인터뷰 중에 그게 한번 나왔었어요. 순간. 근데 되게 당황했어요. 그런데 얘기했던 게 invincible였습니다. 영어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요. Describe yourself in a word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잘 물어봅니다. 인터뷰 같은 거. Describe yourself in an adjective 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의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Describe yourself in a word. 근데 순간 너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얘기했던 게 invincible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invincible. 전에 어느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아, 자기는 대답할 게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독해에 그런 독해가 나와요. 편입 독해. 아인슈타인을 세계적인 천재였던 세계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을 한 단어로 묘사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묘사한대요? simplicity 로 묘사한대요.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그 한 친구가 자기도 그럼 영어 인터뷰할 때 describe yourself in a word. 그러면 simplicity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simplicity는요. 아인슈타인에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사람한테 갖다 simplicity 갖다 붙이면 그건 뭐예요? 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 되게 심플한데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나라 사람은 심플한다고 그러면 되게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 외모나 겉모양이면 모를까 몸은요.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를 얘기하면 심플은요, 바보란 뜻이에요. 배부르면 행복, 배고프면 고통, 뭐, 그런 애가 심플입니다. 그래서 심플에다 TOM 붙이면 심플튼. 그렇죠. 단무지란 뜻이에요.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m simple. 저는 단순해요. 저 바보예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심플리스를 붙이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evoke. 봅시다. VOC, VOK 많이 봤던 단어들입니다. 그쵸? evoke, 그쵸? 무슨 뜻이죠? evoke? 그쵸? 불러내다, 자아내다.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진짜 몇 번 합니까? 무슨 뜻이죠? 동의어 뭐 있었죠? elicit, 자아내다, 불러내다. revoke, 다시 불러요. 그쵸? 물건 사가지고 가는데 아저씨가 야야 일로 와봐 다시 불러.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까 그거 판 거 내놔. 안 팔어. 그쵸? 다시 불러서 취소하고 철회하는 겁니다. 봅시다. 리버크가 다시 불러서 그렇죠. 취소하고 철회하는 게 리버크예요. 그러면 리버커블은 되돌릴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철회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일리버커블은 되돌릴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반이어죠. 그러면 보컬은요. 목소리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그룹을 무슨 그룹이라고 그래요? 보컬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보컬. 그다음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보컬리스트. 이게 가수죠. 리드 싱어예요. 싱어가 보컬리스트입니다. 보캐블러리, 여러분 입을 통해서 소리 나는 모든 어휘를 보캐블러리라고 얘기하죠. 보케이션,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들려. 얘야, 그러면서 막 불러요. 그쵸? 미애야, 그러면 뭐라 불러요? 네 직업은 군밤장수라.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부름. 이게 불을 소자에서 소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윤리 시간에 칼뱅의 직업 소명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하늘에서 불러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불러주신 소명, 천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콜링이에요. 콜링도 천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미애가 하늘에서 불러준 직업이 군밤장수라도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기 참 힘들죠. 그러면 천직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짬나는 대로 다른 부업을 하죠. 그렇죠? 천직 옆에 있는 부업. 이게 어버케이션, 사이드 잡, 마이너 잡. 보스포레이터 할 때 아까 FER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FER을 캐리, 운반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소리를 멀리까지 운반하려면 소리를 어떻게 내야 돼요? 큰 소리치다. 크게 소리내다, 고함치다. vociferate, vociferous,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뜻이 되겠죠. vociferous. 그 다음에 convoke는 사람들을 call together,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convoke,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가 convoke겠죠. invoke는요. 내 목소리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은이 마음속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애절하고, 그쵸? 애절하고 호소력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invoke는요, 애원하다, 그쵸? 호소하다, 간청하다, 이게 invoke죠. 그죠? invoke. 그 다음에 advocate. 어디에다가, 이게 어디예요? to.
어디에다가 내 목소리를 실어주는 겁니다.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데 얘 목소리에다 내 목소리를 실어줘. 뭐 하는 거죠? 옹호하다, 지지하다, advocate. 명사로 쓰면 옹호자 이렇게 되고요. 이키보컬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전에 친구네 집에 전화 걸었는데 여보세요? 친구 이름이 재흥이라고 그랬죠? 재흥. 기억났어요? 재흥? 재흥이네 집이죠? 그러니까 예 사당동입니다. 재흥이네 집이죠? 예 사당동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흥이냐? 그랬더니 재흥이 예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걸었어요. 재흥이네 집이죠? 예 사당동입니다. 그래서 재흥이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라 재흥이다. 이런 목소리가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과. 그렇죠? 연락 구별이 안 됩니다. 이키보컬. 그래서 목소리가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두 개가 무지 헷갈리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진짜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 박재흥, 삼형제인데요. 박재흥, 박재웅, 박재용 삼형제예요. 아버지. 이 사부자가요.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전화 갈 때보다 무지 헷갈립니다. 더 황당한 거는 무슨 얘기 있었다고 그랬었죠? 제 친구가 재흥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재웅이하고 30분을 통화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재흥이네 집이죠? 이게 재흥인지 재웅인지 구별이 됩니까? 재흥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재웅이가 난데? 그래서 재웅이하고 분명히 재흥이네 집이죠? 그런데 재웅이하고 그렇죠. 재흥이 찾았는데 통했다. 이키보컬. 이키보케이트는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름이 뭐야? 그러면 박재흥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얼버무리고 애매모호하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키보케이트. 얼버무리다 애매모호하게 발음하다. 프로보크는요. 앞으로 소리 내는 거야. 앞에다 보고 앞에 애한테 야 병신아 이렇게 부르면 듣는 애 어때요? 열받죠? 앞에다 계속 소리를 내는 거. 병신. 생긴 거 봐. 이게 프로보크가 약 올리다, 화나게 하다, 도발하다. 이게 프로보크예요. 그렇죠? 약 올리다, 화나게 하다, 도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보커티브, 도발적인, 약 올리는, 자극하는, 프로보케이션 자극. 이해가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극할 수 있지만은 다른 걸로 자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이 휴전선 근처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뭡니까?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이 도발적인 거 우리가 주목하세요. 지금은 이게 한 명씩 앉는 책상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게 이렇게 붙여서 짝이 같이 남자 여자 짝꿍 같이 앉지 않았어요? 안 앉았어요? 어디 무슨 여자 초등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안 앉아요? 따로 앉았어요? 초등학교 때도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같이 앉잖아요. 한 책상에. 근데 남북이 분단된 것도 아까운데 우리 또 어떡하죠? 독한 여자 짝 만나면 걔가 이렇게 반을 자르죠. 칼로. 그래서 쭉 잘라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은 다 내 거야. 막 이러죠. 안 넘어가면 되는데 또 짓궂은 남자 짝은 어떻게 해요? 자꾸 도발을 하죠. 넘어갔네. 어떡할 건데. 그림자 넘어갔네. 그리고 안 볼 때 쓱 넘어가 막 이러죠. 그렇죠? 그게 프로보크 하는 겁니다. 자꾸 자극하고 도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종 짝 만나면 어때요? 막 지우개 넘어가면 지우개 잘라버리고 막 이러죠. 그렇죠? 지우개 칼로 잘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포크. 그 다음에 VOL 또는 VOLU, VOLV 다 무슨 의미죠? to roll. 롤이 뭐예요? 굴리는 겁니다. 그럼 evolve는요. 어떤 거 가면 옛날에 태초에는 보면요. 저 심해저 바다에요. 뭐가 있어요? 생명체. 그렇죠? 쿼세르베이트, 삼엽충 이런 것들이 점점 지어서 어류가 양서류, 파충류, 조류로 가고 포유류로 가고 자꾸 이렇게 굴러가면서 밖으로 굴러 나오는 거예요. 뭐죠? 진화하다. 이게 evolve예요. 그래서 evolution 뭐죠? evolution 진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찰스 다윈 하면 연상되는 건 뭐죠? Doctrine of Evolution, 진화론. 이렇게 떠오르죠? Evolution, 진화론. Revolve는 again, 반복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회전하다 돌다가 revolve예요. 그럼 우리가 revolver란 말 들어보신 분, 남학생 중에 revolver. 재영, 뭐죠? revolver? 못 들어봤어요? revolver? 총 알아요? 총. 성은 들어봤어요? 어떻게 재영이도 모르는데 여학생이 합니까? revolver. 우리가 한 번 땅 쏘고서 다시 장전하고 또 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권총 중에 탕탕 쏘면 이게 동그란 게 차닥차닥 회전하면서 그렇죠. 릴로리드 되는 거 있죠. 재장전되는 거. 그런 연발 권총을 리볼버 권총이라고 얘기하죠. 회전하잖아요. 리볼루션. 못 살겠다 뒤집어 보자. 왜 우리는 맨날 바닥에 있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죠? 혁명. 물론 혁명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회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은 이거 많이 보죠. RPM. 뭐의 학자예요? 분당 회전 속도. 뭐라고 그러죠? Revolution per minute. 미니트당 레볼루션. 몇 바퀴 도나가라. 그렇죠? 회전율 같은 거 RPM이라고 얘기하죠. 레볼루션. 그렇죠? 그다음 뭐 리볼빙 도어. 무슨 문? 회전문. 이게 리볼브입니다. 볼륨은요. 볼륨은 뭘로 알고 있어요? 호윤. 우린 볼륨 그러면 볼륨을 크게요. 원래 크기나 중량이 아니고요. 볼륨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원래 볼륨의 뜻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책 모양이 아니고 원래 옛날에 중세도 그렇고요. 동양도 그렇고 책을 어떻게 만들었죠?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둘둘둘둘둘 굴려서 꼬주고 다니면서 쫙 펴서 막 와 무슨 뭐 규화보전, 무공비급 다 이렇게 두루마기로 돼 있었죠. 볼륨, 책이란 뜻입니다. 볼륨 1, 볼륨 2. 서적, 책이란 뜻이에요. 볼로버, 와 혀가 잘 굴러가네. 유창한, 말 잘하는. 혀가 잘 굴러가는 겁니다. 볼로버. 됐어요? 그 다음에 convoluted. 뭐죠? 둘둘 말고 감는 거예요. convolute. 둘둘 말다. 그래서 convoluted. 둘둘 말려있는, 감겨진. convoluted. involved는요. 안으로 연루시키는 겁니다. 막 굴려서 안에 넣어요. 연루시키다,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심하라는 건 involve란 뜻입니다. involved가 PP형으로 쓰이면요. 의미가 두 가지가 돼요. 어떻게? involved가 PP형이기 때문에 형용사죠. 분사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죠. 명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꾸며요. 어떻게? problem involved. 뒤에서 꾸밀 수 있고요. involved problem. 앞에서 꾸밀 수 있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problem involved일 때는 무슨 의미죠?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만 involved problem. 그건 무슨 뜻이 돼요? 복잡한 일입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involved problem에 involved는 관련된 일이고 무슨 뜻이다? 앞에서 꾸미면 복잡한의 뜻이다. 됐어요? 주목합시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옛날보다. 요즘에 뭐 토요타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진짜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국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5개국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만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해서 요즘에는 외제차보다 국산차가 더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지금은 GM으로 넘어갔지만은 옛날에 그 자동차 이름을 국산 이름을 진 거 보고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국산 한국말로 이름 졌던 게 뭐 있습니까? 네? 대우 뭐라고 졌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돌아온 강자. 그래서 레간자. 그래서 레간자가 돌아온 강자고 또 뭐 있어요?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녀라. 그래서 무슨 차 있었죠? 누비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어요. 누비라 그러면 왠지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닐 것 같지만 외국인들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 유치의 누비라가 뭐야 막 이랬었는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쵸.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잘 만든 거죠. 누비라가 유치해요? 더 유치한 차가 있어요. 외국 차 중에는 굴러라도 있어요. 굴러라. 누비라가 아니고 굴러라라는 차가 있어요. 세계적인 차죠. 그 차 이름이 뭐예요? 굴러라. 볼보죠. 그쵸? 왜? 볼보라는 차 이름 뭡니까? 그대로 여기 우리는 이게 볼보. 그러면 볼보라 알아듣지만 영어권의 사람들 뭐예요? 볼보. 뭐 잘 굴러갈 것 같은 차. 이게 볼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제차 시장이 거의 뭡니까? BMW하고 벤츠로 양분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 볼보도 굉장히 그 차량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강한 차죠. 볼보의 특징은 뭐예요? 볼보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얘네는 그거 하나로 밀어붙입니다. 뭐예요? 볼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볼보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외국인들 중에는 유럽인 중에 볼보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볼보는 한국인한테는 정말 안 맞아요. 왜? 이 볼보의 특징이요. 튼튼한 차예요. 그리고 잘 굴러가는 차입니다. 기본 기능에만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보 간혹 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려한 게 좋잖아요. 막 멋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볼보는요. 각지고 그쵸? 막 인테리어 같은 것도 막 전자식으로 첨단으로 안 하고요.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차. 사고 나도 튼튼한 차. 이게 볼보의 그 자동차 컨셉입니다. 그래서 맨날 소송당하죠. 광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볼보가 막
해안선 도로를 막 달려요. 외국 광고 보면 볼보 자동차 할 때. 달다가 뭡니까? 가드레일을 딱 맞고 뭡니까? 떨어져요. 절벽으로. 쉬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충격되는 순간 뻥 터지는 게 아니고 통통통 튀고 다시 서서 또 달려요. 그런 식으로 맨날 강한 차, 튼튼한 차,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 볼보 타고 떨어지면 왜 폭발하냐 막 이런 걸로 저 과대 광고로 소송 걸리고 그러는 게 볼보입니다. 볼보. 굴러다니면서 볼보가 롤 이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됐습니까? 이 볼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 마저 보고요. 문제까지 조금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복습들 많이 하시고 예습도 한번 훑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